한다의 조세현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신세미 캐스터의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SG생활안전 주식회사에서 자재 물류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한 분 중 신입 혹은 1년에서 3년 사이의 경력을 지닌 분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차량을 소지하고 있거나 지게차 자격증, 엑셀 고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대한센서 주식회사에서 기술 영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2년 혹은 3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남자 신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이 가능하거나 해당 직무 경험이 있는 분, 엑셀 고급 능력 혹은 문서 작성 능력이 뛰어난 분, 전기, 전자공학 및 금속, 비금속 공학을 전공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18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천재교과서에서 마케팅팀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SNS 운영 경험이 있거나 동종업계 근무 이력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한 분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7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연우에서 경력직 산업안전관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산업공학, 안전공학, 기계공학을 전공한 분 중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산업위생관리 자격증 소지한 분은 가점을 받을 수 있고요. 제조업 안전관리 경험이 있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자격증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아, 오늘은 이게 끝인가요? 네, 오늘은 심플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아, 어쩐 일이죠? 네,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준비를 안 해오신 건 아니죠? 아,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정말 이 연말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학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마지막 수업들을 쭉 했거든요. 네. 그리고 취업 캠프도 있고 특강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한 주를 보냈는데 제가 마지막 수업하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죠? 수업 시간이었는데 어떤 학생이 취식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오전 수업이었는데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아침도 안 먹고 이렇게 오전 수업에 나오느라고 배고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먹어라, 먹어라. 같이 수업 시간에, 먹자. 네, 그렇게 마음 넓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태도에 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노 교수님들하고 이제 또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직무 역량보다는 오히려 태도다.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좋은 인성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 지원자들이 오히려 그 역량이죠. 성과를 더 잘 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NCS 기반에서 지식, 기술, 태도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취준생 여러분들 면접에서 좋은 태도를 보이시고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승전 또 취업이네요. 네, 자 이번 주에 또 소개해 주실 자격증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취업이 보인다 자격증 조선 아나운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저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니, 제가 뭔지 아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아, 그럴? 네. 굉장히 겸손이신가요? 겸손이라기보다는 네. 팩트죠. 네. 아, 그러신가요? 오늘 네. 이제 자격증 소개를 통해서 취업, 스킬 업! 이 멘트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밀고 있습니다. 네. 해드릴 텐데, 오늘 국가기술 자격이죠. 네. 네, 원예 기능사 자격입니다. 원예 기능사. 네. 네. 뭐 원예 기능사 많이들 아실 텐데, 한마디로 뭐 꽃, 그리고 화에 관련해서, 예. 과수 관련해서 이렇게 뭐 관리하고 재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직무, 뭐 검증하는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제가 연관이 있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조세현 아나운서 자체가 이제 꽃이시기 때문에 왜 꽃을 그러세요? 관리하는 자격증이다. 전혀 영혼이 담기지 네. 않은 너무 좀 연기력이 그 멘트 부족하네요. 뭐죠? 네. 아니, 연기를 공부하셨던 분이 너무 연- 부족하시네요. 좀 연기 배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이제 연기력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네. 아니, 이제 어. 전혀 상관없는 걸로. 네. 그 꽃이시기 때문에 뭐 관리를 하시는 측면에서 네. 뭐 연관이 있지 않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려동물 키우시고 계신다고 이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려식물을 정말 요즘에 많이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원예, 꽃, 이 관심이 많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꽃을 좋아는 하는데 네. 기르는 데는 사실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예전에 잠깐 또 이렇게 클래스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네.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고 깔끔하게 손을 털고 네. 나왔었거든요. 네네. 식물도 제가 그렇게 잘 죽여요. 아. 그래서 저랑은 크게 좀 멀지 않나 이 네.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또 강신호 대표님께서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맞습니다. 되게 화분도 많이 키우시고 네. 그러시잖아요. 뭐 지금도 한 15개 정도 집에 와, 있는데, 네. 뭐 레옹처럼 우유를 마시면서 화초를 기르는 네. 이렇게. 근데 정말 정서적으로 네.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애정을 주면 줄수록 정말 생명체입니다. 잘 식물이요? 알고요. 네. 애정을 줄수록 잘 자란다. 네. 그리고 잘 큰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기능사, 이 원예 기능사 자격으로 이 관리하시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취업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제가 이번 자격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자 아나운서 분들께서 이 플로리스트 자격, 그리고 이 화해, 원예 관심이 많으시고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원예 자격증은 네. 한 분도 안 갖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다른 건가 보죠? 네, 플로리스트 그렇죠. 네, 화해 관련 맞습니다. 자격증이랑 종류가 원예 기능사.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원예 기능사 자격은 요 3가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뭐 채소 재배, 그리고 화해 관련, 그리고 과수죠. 이제 과일까지도 재배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좀 넓은 의미로 예. 관리하는 원예 관리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방송을 계기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셔서 예. 과수, 네. 채소, 그리고 원예, 그러니까 꽃까지, 화해까지 관리하실 수 있는 역량을 야. 오늘 취득해 보시면 정말 네.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딱 생각나는 분이 네. 한 분 계세요. 어? 저기 경북 청도에 계시는 이주현 여사님이시라고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그러세요. 아이고, 굉장히 여사님께서. 좋아하시는데 정말 뭐 밭도 직접 다 읽으셔서 네, 채소, 맞습니다. 과일 다 키우시고요. 꽃도 네.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이 자격증은 취업도 물론 좋지만 저희 맞습니다. 어머님처럼 인생 2막을 네. 예, 정말 자식 농사 대신 정말 네.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이주연 여사님께서 정말 애청자시거든요. 지금 그러세요? 보시고 계실 텐데. 이주연 여사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격증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예 기능사 네. 자세히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그냥 자격도 아니고요. 이제 국가 기술 자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예는 정상적인 시기에 원예를 작물하면 네. 이제 재배에서는 경영의 어떻게 보면 경영 효율이죠.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제철 과일이 아닌데, 왜 나왔지? 맞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여름에 먹는 딸기 같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요즘에 이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과일들을 이제 섭취하시는데, 제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원예 기능사 직무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사계절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
당연히 원예 기능사의 역량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통해서 실제 요 기술 지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과수, 그리고 채소, 그리고 화해까지 키우고 재배하는 것들을 모든 뭐 이런 지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 채소, 화해, 과수, 이 시설 원예 작물 재배를 위한 이 지식이죠. 그리고 이 기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서 이 자격 제도를 검증하고자 원예 기능사 자격증을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좀 광범위하고 또 이런 뭐 채소, 화해, 과수 이런 네. 분야에 있어서 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자격증도 좀 오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고요. 참 자격증에는 역사가 참 중요한데요. 이 역사를 보시면 우선 뭐 조선 아나운서보다 나이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82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982년에 대통령령으로 첫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소 재배 기능사, 그리고 과수 재배 기능사, 화해 재배 기능사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었다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처음엔 급수로도 진행이 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로 원예 기능사라고 한 자격으로 통합이 된 거죠. 네. 이 시기가 이제 2004년도부터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채소, 과수, 화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직무로 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원예라고 하면 저희는 나무를 키우거나 그죠? 네, 예, 뭐 그렇죠. 꽃을 좀 키워서 네. 팔고 이런 걸 좀 떠올렸는데 이 취득을 한 후에 활용법 같은 걸 좀 알아보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뭐 전 코너에서도 영화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저희랑 상관없는 프로그램이죠. 네, 뭐 근데 이제 예. 저희 한 식구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아니요, 그 프로그램 출연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네. 제가 좀 더블 출연을 좀 원하시는 떠네요. 겁니까? 네. 네. 불러주십시오. 네. 제가 영화를 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명작이죠. 유명한 영화죠. 네. 제가 옛날 사람 티가 나나요? 네, 좀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참 좋아했던 맥라이언이 출연하는 영화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뭐 저희 나라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제품도 잘 나와 있고 뭐 장식하는 부분들이 뭐니 뭐 이렇게 사서 할 수 있는데 영화에서는 직접 크리스마스 트리 그 소나무인가요? 전나무인가요? 하여튼 그거를 직접 잘라서 끌고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예가 세계적으로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할 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이맘때 참 쓸모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접 재배해서 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 어떨까? 아니 정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밖에다 장식하는 분들 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원예 기능사는 넘어갈까요? 네,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제가 뭐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 원예 재배에 관한 이 숙련 기능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직무 역량을 갖고 진행을 하는 거죠. 종묘를 재배하거나 구입하죠. 그리고 정식, 요거는 이제 모종 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요. 그리고 물주기, 거름주기, 병충 방지죠. 그리고 정지, 요거는 땅을 고르게 반반하게 하는 기능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정, 가지치기를 얘기합니다. 이런 재배 관리에 필요한 특수한 재배 관리를 통해서 이 목적하는 원예 생산 그리고 수확까지도 모두 관리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진출할 수 있는 곳은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예 재배 자영업, 꽃집도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많이들 소비자께서 찾으시는데 그리고 관련 연구소 그리고 종자도 참 중요합니다. 이 종자법 그리고 특허가 참 미래 산업에는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종자 관련 회사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농약 관련 회사 그리고 학교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민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이제 과일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 섭취하죠. 그리고 꽃도 많이 구매하시고 활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테리어에 또 실제 적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선한 원예 작물, 특히 섭취하는 부분은 이제 채소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많이
원하시고 급격히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와 과수 그리고 화훼 이 모든 농작물을 생산하고 그리고 온실에서 키우고 재배하는 것들 그리고 농업용으로 시설 원해를 이용해서 연중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원예 작물을 통해서 취업하고요. 그리고 이 원예 작물을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재배함으로 인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많은 영역들이 있다. 진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원예 기능사 시험은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원예 기능사에 앞서서 이제 소개드린 자격증이 있었는데 이제 동일한 맥락으로 이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과정 모두 다 시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필기, 실기 진행이 되고 필기 뭐 기출 문제 중심으로 푸시면 되겠죠. 네. 근데 실기 같은 경우는 이 작업형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작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기를 권하는데 이 채소, 과수, 화훼 각각 필기 시험에 한 부분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원예라는 과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경우에는 원예 재배 작업, 이 작업의 종류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접목도 하고요. 그리고 잎도 뭐 이렇게 꽂고 뭐 전열 온상 이런 기구들도 만들고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한 번 합격을 하면 2년 동안 면제가 되기 때문에 필기 시험 합격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실기 시험은 2번까지 도전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예 기능사 같은 경우는 네. 과정이 한 가지가 더 있다. 취득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혹시 좀 예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필기, 실기 말고 네, 또 다른 맞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네. 이제 기능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험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역시 손으로 하는 기능사니까. 네. 네. 이제 주은 전문가가 되셔서 자격증 소개를 맞나요? 네. 제가 출장에 있을 때는 대신 좀 이렇게 셀프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메시지만 보내주세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과정평가형이라는 네. 자격과정이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이요? 맞습니다. 예, 어떤 NCS 걸까요? 기반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NCS는 뭐 많이 아실 겁니다. NCS 맥락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바로 현장 중심의 인재를 배출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기가 참 중요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시험으로 검정으로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직무 교육을 받고요. 훈련도 받고 이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숙지해서 네. 현장형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NCS 기반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내부 외부 평가 이 두 가지를 거칩니다. 네. 그래서 합격 기준에 충족하면 국가기술 자격이죠. 동일하게 검정형과 같이 부여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예 기능사의 경우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종목 확인하고요. 그리고 교육훈련 기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해당 이 과정평가형을 진행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600시간 이상의 교육을 훈련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두 가지 받으시고 자격을 취득한다. 이 해당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정평가형이라는 거는 시험을 치지 않고 네. 예, 오로지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평가를 사실 통해서. 이 자격증 이야기를 하면 처음 들어보는 네. 형태의 자격인데 네. 이게 원예 기능사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또 좋은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 자격의 종류가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는 벌써 2015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벌써 이 4년 차에 접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 8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11개 종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말 과정평가형으로 많이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 4차 산업이 참 중요한데요. 컬러리스트 기사 그리고
이 3D 프린트 운영 기사죠. 정말 4차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내용이고요. 그리고 항공산업 기사 이렇게 해서 32개 종목을 추가해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준비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 한번 골라보시고 취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합치게 되면 무려 개수가 내년에는 143개의 자격이 과정평가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이 검정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나한테 맞다. 아니면 과정평가형이 나한테는 더 맞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준비하시면 훨씬 더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자격과정, 좋은 과정으로 선택 가능하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언뜻 들었을 때는 저 같으면 당연히 시험 안 치고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증 네네. 딸래요 이런 생각부터 들 텐데 네네. 이게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이걸 좀 비교 좀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선은 시간에 관한 부분인데 이 검정평가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몰입해서 열심히 한 만큼 이 짧은 시간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과정평가형이 굉장히 취득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선 600시간 이상 직무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간 면에서는 조금 길어질 수 있고요. 네. 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현장 중심의 훈련,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검정평가형보다 상대적으로 해당 자격의 실무, 실기가 훨씬 더 역량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그렇겠네요.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1년에 연에 우리 취준생분들이 합격해서 근속하다가 퇴사하는 비율이 어떻게 보면 30%가 넘습니다. 네. 실제로 보자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정도인데 그게 바로 이유가 1등 이유가 있습니다.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다면 입사한 후에 내가 직업을 선택한 후에 퇴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한마디로 근속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평가형을 들으신다면 이 과정으로 취득하신다면 훨씬 더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역량들이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내용을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출석률 같은 경우는 75% 이상으로 그리고 내부평가, 외부평가 50%씩 진행이 되고요. 80점 이상을 맞으시면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얼마나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느냐도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죠. 또 혹은 실무에 얼마나 자신이 있느냐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을 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원예 기능사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반갑네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네. 다 지원하실 응시할 수 수 있다. 있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연령이나 학력 그리고 경험, 성별,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의 원예과, 화훼원예과 그리고 친환경 원예과 등의 원예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원예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한번 보시고요. 네. 나한테 맞는 그 기관이 어딘지 한번 선택하셔서 교육받으시고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격 제한도 없고 또 취득 과정도 좀 선택지가 두 가지나 있다 네네. 보니까 합격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느 정도일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격률에서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5년간 합격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년 합격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기가 34.8%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실기가 84.1%. 네. 굉장히 실기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자면 필기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합격자 수를 조절하면서 이 합격률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선 필기시험 2년 정도 합격을 하면 2년 정도가 필기시험으로 그러니까 실기시험 지원이죠.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필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필기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어보시고 그리고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같이 병행해서 푸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검정형으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 공부는 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공부법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루
기준에서 한 3시간 정도 네. 기준으로 해서 2, 3개월 내외로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이 필기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죠. 실기 같은 경우는 뭐 접목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엽삽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접붙이기부터 시작해서 병충해까지 한번 감별을 하는 부분까지도 실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해서 실제로 해보시고 그리고 진행을 해보시면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예 기능사 시험 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일정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진행이 한 번씩 진행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년 같은 경우 이제 1, 2회가 진행이 되는데 1회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그리고 2회는 3월 달에 접수가 진행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접수부터 합격까지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 필기 실기 같이 함께 취득하실 수 있다라고 일정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예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예 기능사 도전하시는 분들께 네. 강신호 대표님께서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생활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채소, 그리고 원하는 과일, 원하는 꽃을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원예 기능사 앞으로 전망이 참 밝고요. 그리고 수요 계속해서 확대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시고 결정하셔서 지원하신다면 충분히 취득하실 수 있다. 그리고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기사부터 해서 기술사 자격까지 취득을 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이 원예 이 기술사로서 네. 활동하실 수 있겠다. 그 최고의 기술사가 우리 시청자분들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올해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맞습니다. 금요일이더라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내년에 출연하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년 또 내년에 강신호가 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강신호의 네. 경쟁자는 올해 강신호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네. 저의 경쟁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해 네. 한 해 정리하시면서 네. 올 한 해 어떠셨는지 저희가 한 네.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올해 참 감사하게 제가 한국직업방송에서 취업이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났고 또 봄부터 올해 말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소개할 때마다 또 많은 분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취득을 저희 방송을 보고 하신다면 네. 참 보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잡정보센터까지도 꼭 진출을 하시길 네, 연락 기원 주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강신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